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 김아무개 목사가 최소 10여 명의 학생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루밍 성폭력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이 같은 성폭력 사건이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인지, 청소년 성교육 강사이자 피해 학생을 만나 상담해온 브릿지 임팩트의 정혜민 목사가 설명해드립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친분을 활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을 뜻합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길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독한 관계를 맺은 이후에 성적인 관계라든지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들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있었고, 이 대부분의 피해자 아이들은 이 목사가 전도사 시절일 때 맡았던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미성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본인에게 너는 나랑 특별한 관계다. 내가 너랑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니까 이 아이들은 이 가해자에게 전혀 방어를 한다든지 의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아이들에게 은근슬쩍 스킨십과 성관계를 요구했거든요. 그루밍 성폭력은 이 같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길들여졌기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기간이 길어집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회유를 하며 피해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살았는데 되게 힘들었겠다. 별로 힘든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 되라고 한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내가 다 위로해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토론을 했던 기억도 있고, 교회 와서 자꾸 바로 다음날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잔 적이 있었어요. 1인 기도실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3명에서 자자고 전도사님이 가운데 있었고, 저는 잠든 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들어오더라고요 옷속으로. 근데 그게 아마 그 교회에 가정이 온전치 않은 친구들이 만나서 처음엔 저희가 다 정말 우리 말을 잘 들어준다, 우리 보호자처럼 되게 잘해준다, 다들 세뇌가 된 거죠. 왜냐면 가정사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항상 모든 활동에 대해서 말을 해주길 바라고, 그 목사가 자기가 안식처인 마냥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피해자의 심리 상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타역자이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사람한테 경계심을 풀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푼 상태에서 자기의 집안 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털어놨고요. 이거를 상담해주고 보듬어 준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스킨십을 시도를 했던 거죠. 이렇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짙은 스킨십을 하시네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관계가 있었잖아요. 친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막 격렬하게 거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관계를 이렇게 스킨십이라든지 하고 나면 항상 했던 얘기가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는 너랑 특별한 사이다. 나는 어떤 아이들한테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부터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 처음부터 내가 너를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아이들도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점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관계를 쌓아놓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를 신뢰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루밍 성폭력은 왜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어쩌면은 아이들이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목사와 전도사이거든요. 자기 힘든 부분들을 다 보듬어주는 어떤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것을 악용했을 때는 진짜 이런 사태가 바로 벌어지는 거죠. 피해자 아이들 중에 가정적으로 온전치 않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와의 문제가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은 뭐냐면 이 가해자랑 그런 집안적인 이야기들, 어려움을 상담하다가 그루밍 성범죄는 청소년을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78건 중에서 그루밍 수법에 따른 사례는 절반에 가까운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피해를 주장하는 이만 1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은 해당 목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영구적으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목사는 장로회 합동 인천 선호회에서도 면직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직 처분을 받으면 다른 교단에서도 목회를 하기 어려워지지만 제명 처분을 받으면 해당 노회 회원에서만 제명될 뿐 목회는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노회가 움직이질 않는 게 이 아버지 목사가 전 노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제명했으니 우리 노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직 자체가 박탈된 것이 아니라 노회 회원이 아니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손을 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고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든 민사든요. 저는 일단 그거는 좀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저희도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미성년법이라든지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의 법의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저는 거기까지도 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